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실시됩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19일이니까 약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총선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총선 레이스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정치권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눈여겨볼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베트남 순방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순방 직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에 출마하는 일, 이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불과 한 달 전에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 당분간 장관 교체는 없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쓰면서 최근 개각 가능성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을 일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권영세 장관이라는 점, 또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총선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권영세 장관의 당 복귀라는 점 때문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보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의 당 복귀는 어떤 정치적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선 장관의 교체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야, 너 믿고 일 맡겨놨더니, 일 시켜놨더니 일을 너무 못해 라는 어떤 경질성 성격을 지닐 수가 있고, 장관이 어떤 발언이라든가 행동에 있어서의 무리를 일으켜 여론이 악화됐을 때 하는 어떤 문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성격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장관 교체가 있을 수 있는데, 권 장관의 교체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일단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 장관이 국회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권 장관의 국회 복귀 의지가 워낙 강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권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권 장관의 의사 또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됐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권 장관의 의지를 수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그 시기가 궁금해집니다. 자, 아시다시피 권 장관의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입니다. 따라서 권 장관에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여권의 부정적인 용산 민심 수습에 주력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통일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민심 수습에 나서면 당연히 언론의 비판이 이어질 수가 있고 활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권영세 장관의 당 복귀가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권 장관의 당 복귀가 단순히 권영세 개인의 총선 출마 준비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권 장관의 정치적 이력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 쪽 또는 여권 전체를 통틀어 권 장관만큼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권 장관은 16, 17,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특히 2011년 12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의 쇄신과 2012년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야권연대가 우세하리라는 언론의 예상을 깨고 2012년 총선 승리를 견인한 주역 중 한 사람이 바로 권영세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발탁돼 대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도왔고 결국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력과 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역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 1월 권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의해 선거대책본부장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었지요.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틈만 나면 내부 총질에 가출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고 천신만고 끝에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에 앉혔지만 역시나 윤석열 후보와 지속적으로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김종인 선대위의 사실상 해체 또는 결별이었고 이 모든 권한을 권영세에게 맡겼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권영세 의원은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79학번인 윤 후보의 2년 선배이기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입당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이런 점이 바탕이 돼서 당 혼란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선대위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화가 있지요. 권영세 본인은 대선이 끝나고 원내대표 출마의 뜻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부탁으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권영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 후보 단일화만 아니었다면 안철수 대신 권영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권 장관에 대한 신임은 굉장히 두터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선 이후 4월에 권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국 권 장관은 첫 여당 원내대표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으나 바로 내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가량 장관직을 수행하고 다시 당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오늘 나온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관측으로는 권 장관의 당 복귀는 단순히 권 장관의 우선 도전에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30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탐탁치 않은 윤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의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을 빼자니 현재 법무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또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죠. 또 원희룡 장관을 빼자니 윤 정부의 최대 가업인 민노총 척결 등의 차질이 생길 듯하고 따라서 당무와 선거 경험이 풍부한 권영세 장관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